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이제 일본 내에서는 18년 3월 24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한 달 뒤에 정식 발매를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무려 13,000엔입니다. 예, 초합금이 들어가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특히나 이 완전히 변경되어 있는 디자인, 이런 프로포션 같은 게 참 아주 매력적인 그런 브랜드였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옛날에 2010년에 그냥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어찌 보면은 이 프로포션이 조금 이것과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 이 메탈 로보톤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는 그냥 로보톤에 다이캐스트를 끼얹는다였는데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그런 조형이다 보니까 새로 완전히 꾸민 그런 메탈 로보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좀 더 애니메이션에 가깝게 변화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액션, 그리고 화려한 액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눈에 이것저것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크게 보이는 접합선, 그리고 약간 의외로 고급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도색의 뭉침이라거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도 이제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아서 확실히 볼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 10점 만점에 8점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로보톤인 만큼 144분의 1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포션은 굉장히 약간 알차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있고, 전신에 붙어있는 데칼도 좀 인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확실히 약간 애니메이션틱한 스타일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이 데칼들, 이 마킹들이 정말 뭔가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머리. 이 머리 부분 자체는 약간 볼수록 근데 그건 있어요. 정감은가요? 약간 특히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특히나 정감 가는데,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정 많은 얼굴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나 이 도색 부분에서 미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품질이, 마감 상태 품질이 아주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 볼 부분에 이 회색깔 이 도색은 정말 미스가 없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안테나 부분의 금색과 하얀색의 경계 부분도 생각보다 이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도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이렇게 허리가 좀 길게 뽑혀 나오고, 그 외에도 좀 뾰족뾰족한 가슴, 좀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프로포션 비율하고 있고, 덕트 내부도 깔끔하게 이렇게 덕트의 디테일을 살려놓은 것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죠? 그리고 어깨 부분도 만만치 않게 이 데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 번호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이 새로운 SF 형태의 데칼 형태라든가 이 터널 01 이런 부분에 데칼도 꼼꼼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팔뚝 부분 이쪽도 프로포션 역시나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주먹 손이 한 세트, 금색깔 도색이 아주 화려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빔사배를 위한 무장손이 또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라이플을 위한 손이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한 액션용 편손, 이게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부분의 데칼도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 이 회색과 하얀색의 경계로 인해서 좀 더 디테일해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 아주 잘 꾸며졌고요. 이 스커트 부분이 시피어스 레이퍼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수직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뒤쪽으로 사선으로 뻗어나가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좀 변경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데칼 하나하나 빠짐없이 넣어줬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살짝 움직여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약간 갈라진다는 게 문제죠.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살짝 사선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볼 관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서 가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 역시나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프로포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색 포인트들, 금색 포인트, 데칼 포인트, 그리고 덕트의 내부까지도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등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파츠의 분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접합선이 좀 보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 있는 이 커버를 열어보면 내부에 등장하는 이 스러스터도 인상적이죠.
그리고 백팩이 슈퍼 드라곤 기동병장 윙이죠. 드라곤마다 데칼들이 하나씩 붙어있고 1번 드라곤만 이렇게 크게 슈퍼 드라곤 시스템하고 데칼이 되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날개 부분의 기믹 자체는 특징 기믹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다이캐스트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당연하지만 목 부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내부 이렇게 관절의 볼 부분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드러나는 부분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허리 내부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무게감이 하체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릎 부분, 굽혀지는 부분 드러나는 것도 당연히 다이캐스트. 거기에 발목도 내부를 잘 보면 다이캐스트로 금속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에도 다이캐스트가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다이캐스트를 넣어주면 이 발바닥 안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발바닥 전체가 다이캐스트던가 그런데 얘는 신기하게도 이 여기 있는 접합선과 여기 있는 접합선 사이에 이 파란색 라인이 다이캐스트입니다. 여기만. 되게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네요.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펼쳐보면 보이는 이 관절 부분도 당연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다이캐스트를 사용한 부분이 보이는데 아까 본 부분 보이죠? 이 발바닥이 아니라 그 윗부분에 다이캐스트가 들어가고 아까 봤었던 부분들의 다이캐스트 무릎으로 올라가는 다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다이캐스트와 함께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 외형에서 제가 좀 계속 신경 쓰이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마감 상태. 다 좋았어요. 이 머리끝부터 쫙 내려와서 다 좋았는데 이 발등, 오른쪽 발등 여기 도료 뭉침 좀 심하더라고요. 심지어 파란색이랑 섞여가지고 흘러내린 부분 그런 자국도 보이는데 이게 교환 사유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 자체의 문제인데 접합선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스커트에 보이는 거대한 접합선, 이쪽은 또 접합선이 크게 안 보이죠. 벌어진 부분 보이고 팔뚝에도 약간 정중앙을 가로지른 접합선 눈에 띄고요. 어깨 부분도 다 좋았는데 이 하얀색 부분에 엄청난 접합선이 계속 눈에 띄고 역시나 뭐 드라군 같은 경우는 백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그렇다 쳐도 검은색이라 크게 티 안 난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하얀색 부분 특히나 이 앞에 이 정면에서 딱 보이는 부분들은 이거는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자, 그럼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재현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화려하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31mm 근접방어 기관포입니다. 이쪽에 은색으로 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복부에 있는 칼리두스 복상 빔포, 이쪽도 이제 각짐 형태가 아니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디테일도 살려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에 여기에 이제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써놨어요. 이렇게 양쪽 다 한 쌍이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빔 파츠 2개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렌스 형태를 이렇게 도킹하는 기믹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기본 기능일 때. 그리고 시피어스 3 레일포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펼치면 직선으로 완벽하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뭐 MG라던가 다른 것처럼 슬라이드 기믹은 따로 없지만 약간 메탈릭적인 그런 컬러로 해서 화려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골관절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크게 가능하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각도 변경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에너지 빔 라이플입니다. 이쪽은 굉장히 좀 길쭉하게 프로포션이 잡혀있어서 굉장히 화려한데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쪽에 첫 번째를 상징하는 이런 언어와 여기에 두 번째를 상징하는 언어가 이렇게 데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도색 깔끔하고요. 그리고 뭐 내부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 쓰이는 건 있었습니다. 허리에 수납하는 조인트인데 이게 조인트 자체가 그냥 톡 튀어나와 있고 수납은 따로 안 돼요. 네, 요거는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나 몸통에서도 봤지만 접합선 너무 정중앙을 가르더라고요. 이거는 공식 사진에서도 너무 대놓고 보이는데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개의 라이플은 도킹하겠죠. 짜잔! 이렇게 본체 키를 능가하는 사이즈로 완성이 됩니다. 정말 길쭉해서 정말 좋군요. 이야, 멋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내린 다음 스커트 자체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가운데를 맞춰서 자 이렇게 레일건을 모아주면은 허리 쪽에다 이제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레일포 대신에 라이플이 옆으로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빔 쉴드도 있겠죠, 무장은. 이 팔뚝 부분에 이 빨간색 포인트를 그냥 이대로 떼어내줍니다.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조인트를 장착한 빔 쉴드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양팔에 장착할 수 있도록 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고 고급스럽게 도색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변 부분은 휠 수 있는 페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려한데, 그리고 도색도 이뻐요. 자, 펄 도장이 되어 있어서 되게 오묘한 컬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색깔이 이뻐요. 하지만 전신의 비율에 비하면 좀 작아요. 좀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많이 작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상당히 가동률이 좋더라고요. 역시 로보톤입니다. 일단 목 부분 돌아가는 건 정말 자유롭게 돌아가주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돌아가주고요. 목 자체도 관절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역시나 이 어깨 장갑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기믹도 있지만 관절 자체가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기믹도 존재합니다. 볼관절이라서 정말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뚝 회전하는 부분, 여기가 잘 보면 살짝 볼관절 가죠. 네, 맞습니다. 볼관절입니다. 하지만 다이캐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팍 하고 갑자기 팍 하고 꺾었다 이렇게 들었다 하면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꿈치 자체는 다이캐스트로 이중관절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움직여주네요. 정말 좋고요. 그리고 허리 자체는 볼관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관절은 상당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가슴 자체도 많이 움직입니다. 네, 가슴도 좌우, 그리고 전후도 가동하는데 이 허리가 전후로 가동하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콕피트는 그대로 두고 어깨랑 등 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기이한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이면은 이게 가슴을 앞으로 숙인 거거든요. 약간 애니메이션틱한 느낌 들죠? 이 상태로 들어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 들어도 조금 다른 느낌, 또 다른 애니메이션의 작화 느낌,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손목 가동률이 좋은 게 이 볼관절이 하나 있는데 안쪽에도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더라고요. 이 고관절 부분은 완전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어서 볼관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역시 다이캐스트.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게 고관절 추기동인데 따로 고정 기믹 없이 그냥 다리 움직일 때 네, 이렇게 추기동을 같이 해줍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 와중에 볼관절까지 있으니까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진짜 기똥차게 크게 들어줘요.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주고, 뒤로 뻗는 것도 스커트가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뒤로 뻗는 것도 무리 없이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여줍니다. 허벅지 회전하면서 다양한 스타일리시한 액션 취할 수 있고요. 무릎도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줍니다. 요거 보자마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다 라는 그런 느낌.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아우, 신기했어요. 발목도 신기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접지할 만큼 같이 움직여주는 것도 특징이긴 한데 가장 큰 특징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이 발 자체, 발목이 아니라 발에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 발바닥에 이렇게 가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굽히는 것도 굽히는 거고 펴는 것도 펴는 건데 여기 볼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랑 앞꿈치랑 따로 놀아요. 근데 이 부분 따로 다이캐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날개와 그를 위한, 사실상의 그를 위한 액션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액션 베이스는 초합금 메탈 로보톤 금장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SF 스트라이크 프리덤, 네, 형식 번호와 이름이 아주 화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은 발판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윗부분의 조인트를 빼주고 그 위에 이렇게 네, 스탠드를 꽂는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액션 베이스에서 가장 좋게 본 부분이 여기입니다. 가동 조인트. 바닥 판과 기둥이 연결되는 가동하는 부분. 원래는 이 부품이 없으면 뭐 앞이든 뒤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부품을 사이에 끼워주면 뒤로는 움직일지언정 앞으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앞으로 쏠린다면 이걸 장착해 놓으면 전혀 쏠릴 일 없는 거죠. 이거를 빼고 뒤집어서 반대로 꽂아주면 한층 내려갈 수 있도록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내 맘대로 이제 각도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진짜 특징 기믹 날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드래곤 기동병장 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프라모델들과 비슷하게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뻗어지기도 하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 화려하긴 한데 한층 더 벌어질 수 있도록 아주 크게 가동합니다. 해서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나 봤을 법한 각도까지도 가동하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전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드라군을 장착을 해제할 수 있겠죠? 주력 무장 중 하나인 슈퍼 드라군입니다. 해서 뒤쪽에 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요, 여기 잘 보면 첫 번째를 뜻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문장이 써 있고 나머지 드라군들에도 다 써 있습니다. 잘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드라군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냐면, 이 매뉴얼을 보면은 이 드라군을 장착할 때 이 밑에 써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장착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이 드라군의 파란색은 유광입니다. 번쩍번쩍합니다. 하지만 이 날개는 무광입니다. 그래서 무광과 유광의 조화가 돋보이는 날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드라군은 이렇게 당연히 장착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뺄 때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옆으로 빼거나 하시기보다 그러면은 도색이 까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슬라이드로 빼시길 바래요. 자, 이번에 메탈 로보톤이 발매하면서 가장 말을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날개 프레임입니다. 금색으로 메탈릭 도장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긴 하나 디테일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죠.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조인트 부분이 하나 보이고 그 겉에 금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역시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심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는 나중에 이제 빛의 날개를 위한 조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참 또 신기한 거는 이걸 그래도 디테일을 숨기려고 이렇게 조인트 파츠 하나 넣어줬어요. 여기 있는 검은 색깔이 파츠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비교가 좀 되긴 하죠. 좀 더 그나마 나아 보이는, 하지만 좀 더 심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이거 다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참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뒷부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만 그냥 눈속임용이죠. 그리고 이걸 장착한 상태에서 당연히 드라군 수납은 불가능합니다. 껴볼까요? 네,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드라군을 장착하기 위해선 다시 마개를 다 떼어내야 돼요. 이런 좀 번거로움, 엄청난 번거로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날개는 날개, 디테일은 디테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바로 이것! 슈퍼 드라군을 전시할 수 있는 클리어 이펙트 파츠입니다. 액션 베이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에 볼관절을 다수 심어서 이 전시용 이펙트들을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드라군을 낄 수 있도록 모양이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볼관절로 되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모든 클리어 이펙트는 다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꺾여있는 각도, 그리고 끝에 있는 파츠의 모양,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요걸 그대로 이제 백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탠드 조인트에서 이 조인트만은 떼어낸 다음에 클리어 파츠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리덤의 백팩에서 이 백팩 메인 스러스터의 아랫부분은 커버가 벗겨집니다. 이 벗겨진 부분에다가 이 조인트를 적용하는 거죠. 아주 타이트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펙트들의 드라군을 하나하나 직접 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드라군을 다 장착을 해서 완성된 형태의 하이매트 풀버스트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드라군 전개 형태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다양하게 각도를 꺾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양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개되어 있으니까 정말 화려한 모습이고 뒷부분에 이렇게 엄청난 수의 약간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 드라군의 이펙트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방금 본 모든 기믹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하이매트 풀버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화려하네요.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메탈 로보톤으로 발매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화려함이 몸에 배어있다.
뼛속까지 화려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원작에서 봤었던 그 모습, 화려한 모습들을 더 재현할 수 있다는 모습에서 그런 점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또 빛의 날개도 별매로 이제 웹 한정판을 발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적용을 하고 나면 아마 정말 엄청난 이제 물건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정말 화려하지만 뭐랄까 단점도 너무 눈에 잘 띄게 또렷한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호불호가 이런 부분에서 갈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외형 6점 줄까 합니다. 일단 날개 디테일의 밋밋함,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접합선, 그리고 도료가 뭉쳐서 흘러내린 부분은 저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접합선 부분은 너무 심하게 보이니까 몰든가 다가가 보면은 접합선이었어요. 그런 건 좀, 네, 여기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은 8점 줄까 합니다. 역시나 무장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지만 이런 수납부에 이 너무 튀어나온 이런 조인트는 수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접힌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빔사벨이 결합이 안 되는 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약간 작아서 이렇게 뺐겠죠. 네, 내구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동은 10점 줄까 합니다. 가동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가동 하나만큼은 끝내줘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애니메이션틱한 이런 가슴의 움직임 같은 이런 것도 참 신기했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믹은 8점 줄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아주 미묘하게 부족해 보이는 그런 기믹들, 사소하게 부족해 보이는 기믹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포즈를 딱 취해놓고 딱 봤을 때 만족도는 우와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면 그 만족도가 서서히 조금 감소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 뵐게요. 빠빠시.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